프레임 포커스가 다 했었고 그 위에 어디서 끝. 오늘은 있을 것 같네. 쉬는 시간은 남았는데 일찍 들어왔네. 뭔가 수빈군이 안 왔어요. 한 명이 안 왔어요. 저번에 그 서브웨이드로 가는 거죠. 와, 내 블로그 잘 되면 여기 가까이 보답을 할게. 오두국 교수님 여기 깜짝거린 거죠? 회복 다시 맞춰요. 회복 안 하니까 하스켈 스터디 열린지도 몰랐어. 아니 뭐 올리는 시간대 되게 중요하고. 근데 회복을 하는 시간도 많아. 어젯밤에 거의 안 다들 왔어. 자는. 그러려고 회복을 이렇게 비활성화에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스터디 열린지 몰랐어요. 아예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얘 사진 시간만 가입해. 다 들으셨죠 지금? 네. 딱 친구도 보고 있어서 뭐 시작할게요. 원래 아니 한개 만들어. 제가 사진 시간만 가입해. 2분이 남았는데 그렇겠어. 안 키워도 돼요? 이 눌렀어요. 자,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저만 보세요. 자, 정규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많은 것들을 이론으로 배운 거예요. 자, 제1정규형입니다. 이거 예습하고 퀴즈도 봤죠. 제1정규형은 애트리뷰트의 도메인이 오직 원자값만을 포함하고 투플의 모든 애트리뷰트가 도메인에 속하는 하나의 값을 가져간다. 꽤 긴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원자값이에요. 1정규형은 원자값을 가지면 제1정규형이에요. 그래서 복합 애트리뷰트 뭐 이름 안에 앞에 성 그리고 중간 이름 라스트 네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 만약에 쪼개지는 값이 있다면 복합 애트리뷰트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중값 애트리뷰트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경우, 그리고 중첩 릴레이션, 즉 릴레이션 안에 또 다른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비원자적 값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부서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함수적 종속성이 부서 번호가 부서의 이름을 결정한다. 부서의 관리 하원을 결정한다. 다 말이 되죠? 여기에 부서의 위치, 부서 룸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름이고 부서 위치는 다중값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적 종속성이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부서의 번호가 부서의 위치를 결정하긴 하죠. 그죠? 근데 하나 가지고 여러 개가 있죠. 약간 다른 거예요. 얘는 제1정규형이 아니에요. 디로케이션스 때문에. 이 상태죠, 지금.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값을 DB 상태를 만들면 디로케이션스의 벨레어, 뭐 슈거랜드, 휴스턴 이런 식으로 값을 3개를 갖게 되는 거죠. 리서치라는 부서가. 리서치하는 부서는 3군데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값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제1정규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1정규형이 만족되도록 테이블을 한 개만 써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디로케이션을 빼요. 디로케이션을 테이블로 빼요. 테이블을 2개를 만들지 않고 한 개의 테이블로 그냥 한 개의 테이블에서 그냥 만든다면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 N이랑 진원포랑 네. MG, RSSN을 네. 똑같이 복사하면요. 네. 대신 각각의 레코드를 로케이션스를 하지만 로케이션스가 한 개의 값을 갖도록 하고 앞에 D네임, D넘버는 중복되도록. 그래서 중복이 포함된 제1정규형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리서치가 이렇게 중복되죠. 이거 3번 반복됐죠. 벨레어, 슈거랜드, 휴스톤은 한 번씩만 나오죠. 얘는 원자값을 가지니까 얘는 제1정규형을 만족해요. 이 상태는.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는 뭐예요 지금?
키가 후보 키가 D 넘버가 후보 키예요. 여기서 지금 D 넘버만 하면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D 로케이션. D 넘버랑 D 넘버랑 디로케이션스. 네. D 넘버랑 D 이 경우는 키가 복합이에요. D 넘버와 D 로케이션 두 개를 합쳐야 두 개를 알아야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 키가 D 넘버, D 로케이션이에요. D 넘버 하나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죠. 4라는 D 넘버 하나로 D 로케이션 델레어도 있고 슈거랜드도 있죠. 결정이 안 돼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1 정규형을 만족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 정규가 안 됐을 때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중복되는 문제 나타나죠. 이런 거 안 돼요. 하지만 이 상태는 제1 정규형은 되는 거예요. 자, 제2 정규형으로 넘어갈게요. 1정규의 핵심 키워드는 원자값. 원자값. 자, 제2 정규형은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완전함수 종속.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개념을 기본 키하고 같이 엮어서 기본 키와 완전함수 종속 이 두 개의 개념에 기반을 두는데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적 종속성 y가 g를 결정한다. z를 결정한다 해서 y의 여기 왼쪽이죠. y의 어떤 애트리뷰트라도 제거하면 즉 y에서 일부를 뺀 거예요. 부분집합의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더 이상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왼쪽 편이 최소화되어 있는 경우예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얘기했던 예제들이 다 기본적으로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원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가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얘가 완전함수 종속, 이 함수적 종속성 자체가 완전함수 종속인지를 보려면 좌측에 있는 뭐 하나 떼면 되죠. P넘버를 뺀 사원 번호가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 성립하지 않죠. SSN을 뺀 P넘버만 가지고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완전함수 종속에 해당되는 함수적 종속성이에요. 그다음에 사원번호 P넘버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이 함수적 종속성은 P넘버를 제외한 사원번호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이게 성립을 하죠. 줄일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원번호 P넘버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이 함수적 종속성은 완전함수 종속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불러요. 완전함수 종속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완전함수 종속을 가지고 이 정규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릴레이션 R이 있어요. 주어진 DB 스키마에 릴레이션 R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비주요 애트리뷰트들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며 여기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며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면 이 정규형이에요. 그래서 비주요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여기 주요와 비주요가 써있죠. 주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애들이에요. 기본 키, 후보 키에 포함되는 키에 속하는 애트리뷰트들은 다 주요한 애들이에요. 키에 속하는 애들.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들은 비주요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키에 대해서 즉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들은 비주요 애트리뷰트들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 성립하면 그것은 제2 정규형이에요. 어떤 경우는 기본 키에 대해서 비주요가 완전함수 종속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앞에 예제를 봐볼까요? 앞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 아닌 애가 있죠. 어디가 완전함수 종속이 아니에요? 어느 함수적 종속성? 이 정규형에서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했는데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함수 종속이 아닌 게 있죠. 네임이랑 네임이랑 DMGR SSN. 얘는 기본 키가 D넘버, D로케이션이야 이 상태라면 그렇죠? 두 개가 기본 키예요.
근데 네임하고 MGR SSN은 이 넘버만 있어도 종속되죠. 그래서 기본 키에 대해서 이 두 개 속성, 기본 키에 대해서 네임, D 매니저, SSN은 부분 함수 종속이 돼요. 얘는 제2 정규형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2 정규형은 핵심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냐. 비주의 트릭스들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면 이 정규형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예제가 있어요. 사원과 프로젝트가 합쳐진 걸로 보이는 우리 처음 이 정규화 설명할 때 큰 테이블을 만들면 어떨까 봤던 예제 중에 하나죠. 사원 번호, 프로젝트 번호, 근무 시간, 사원 이름,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렇게 있죠. 여기에 기본 키는 이 상태의 릴레이션이라면 사원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죠. 그렇죠? 사원 번호, 프로젝트 번호 둘 다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죠, 모두를. 특히나 이 아워스, 근무 시간 알려면 그렇죠? 이 두 개 다 알아야 되죠. 기본 키는 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닌 애들이 있나요? 어디가 어떤 놈이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죠? 이 릴레이션 현재 상태에 있다면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닌 함수적 분모성 찾아보세요. 이네임. P네임, P 로케이션스도 P 넘버에 이렇게 종속되죠. 세 개, E네임, P네임, P 로케이션. 사실 P 로케이션스가 아니고 P 로케이션이 맞아요. 얘는 하나의 위치만 가져요, 프로젝트로. 그래서 세 개의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에요. 기본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죠. 자, 함수적 종속성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사원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를 알면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 얘는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죠. 더 줄일 수가 없죠. 기본 키 상태가. 자, 함수적 종속성 2번. 사원 번호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좀 아까 땄듯이 얘는 기본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죠. 완전 함수 종속을 미대해요. 고로 얘는 이 정규형이 아니에요, 지금. 또 있죠. 프로젝트 번호에 대해서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로케이션. 얘도 기본 키는 두 개죠. 기본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 되는 거죠. 얘는 이 두 개의 비주의 트리트가 되고. 얘는 이 정규형을 미대하는 조건이에요. 이 함수적 종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이 있으면 그 테이블 안에 실제 DB 상태 값이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예제가 있었죠. 그 부서 위치를 중복 안 되게 원작 값으로 나열하는 대신에 부서 값이 중복돼서 나타났죠. 이런 게 존재하면 테이블이 이 상태에 부분 함수 종속인 게 있으면 기본 키에 대해서 값의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DB 레코드 값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고. 그래서 이 정규형을 만족하도록 정규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지금 미대하는 게 나타난 거죠. 함수적 종속성을 미대하는. 기본 키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 되는 함수적 종속성이 되는 애들을 떼내주면 되겠죠. 다. 이 두 개 때문에 다른 테이블로 분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로 있던 것을 아까 완전 함수 종속에 해당되는 건 그냥 놔두고 부분 함수 종속에 해당됐던 애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얘를 따로 떼내요. 그리고 프로젝트 번호에 의해서 P네임, P 로케이션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걸 따로 떼내요. 또 두 개를 떼내면 자연스럽게 얘가 남아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이 되면 남겠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규를 만족하지 않는 두 개의 함수적 종속성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분리시키면 이 정규형을 만족하는 릴레이션 분해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는 얘가 제2 정규형을 다 만족하죠. 세 개로 분리된 상태에서의 기본 키는 EP1. 분리된 첫 번째는 이 두 개가 기본 키고 똑같이 분리된 첫 번째 얘는 이 상태에서는 사원 번호가 기본 키가 되죠. 이 분리된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에서는 문제 없어요, 그죠? 이 분리된 애에서도 프로젝트 번호가 이제 키가 되죠. 이 테이블 릴레이션에서 이
문제 없죠. 부분함수 종속이나 없잖아요. 이정 유형을 만족하게 돼요. 이렇게 됐으면 얘는 아까 예제에서 부소 여러 번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값이 뭔가 중복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3정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습 했잖아요. 갑자기 잘 그랬어? 라는 표정이지. 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랬나? 이런 표정이지. 그런 건가? 이런 표정이죠. 왜? 한번 했는데 예습방이가 조인이가 해가지고 저번 주 예습한 거야. 네. 다시 돌리면 너무 네. 리트리버 하셔야 돼요. 한번 공부해서 다시 쫙 끌어내셔야 돼요. 시냅스를 많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건. 그래서 이거 한번 텀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자, 3정규형으로 갑니다. 자, 3정규형은 키워드가 이행함수 종속이에요. 이행함수 종속성. 이행함수 종속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3정규형 위배. 이행함수 종속입니다. 그래서 이행함수 종속성은 우리 이미 아는 추론 법칙이 있었죠. y가 x를 결정하고 x가 z를 결정하면 y가 z를 결정한다. 이게 이행함수 종속인 거죠. 이 이행함수 종속성 예제는 사원 번호가 관리 사원을 결정한다. 이거는 사원 번호를 알면 그 사원 번호로부터 관리 사원 번호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종속성이죠. 얘는 사원 번호를 알면 그 사원에 속한 부서 번호를 알 수 있고 부서 번호를 알면 그 부서의 관리 사원을 결정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종속성에 의해서 성립하는 이행함수 종속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행함수적 종속성입니다. 그다음에 사원 번호를 알면 사원의 이름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함수 종속성은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여기처럼 사원 번호를 알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x 뭘 결정할 수 있고 x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에 해당되는 x를 찾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들어가면.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자, 이행함수 종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3정규형을 정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는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돼 이거예요. 3정규형 간단하게. 근데 이행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정규형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돼요. 3정규형을 하려면. 이정규형을 만족하고 어떤 비주요 애트리뷰트도 비주요 애트리뷰트입니다. 즉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들이에요. 비주요 애트리뷰트들에 대해서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 즉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들, 비주요 애트리뷰트들이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3정규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비주요 애트리뷰트들이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이 아닌 직접 함수 종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함수 종속. 이행적으로 종속되면 안 돼요. 3정규형은. 이행 종속성이 없으면 비주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기본 키로부터 이행함수 종속성이 없으면 3정규형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원과 부서 번호, 부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기본 키는 뭐죠, 지금? 사원 번호죠, 지금. 사원의 번호를 알면 이 사원에 속한 부서 번호 결정할 수 있죠. 부서 이름 결정할 수 있죠. 부서의 관리 사원 결정할 수 있죠. 함수적 종속성을 추론해보면 현실 모델로 봐도 부서 번호가 부서 이름 결정하고 부서 관리 사원 결정하잖아요. 근데 사원 번호를 알면 사원에 속한 부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 관계에 의해서 사원 번호로부터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 키, 후보 키가 됩니다. 이 상태의 릴레이션이어도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상태에도 기본 키 얘 사원 번호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정규형이 만족돼요. 기본 키가 한 개의 속성이면 더 줄일 수 없죠. 그러니까 부분 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완전 함수 종속이잖아요. 기본 키가 한 개의 애트리뷰트.
라면. 얘는 이정경을 만족해요. 여기 함수적 종속성이 있어요. 사원 번호가 사원의 이름, 생일, 주소, 부서 번호를 결정한다. 그리고 부서 번호가 부서의 이름, 부서 관리 사항을 결정한다가 있어요. 물론 이 추론 규칙에 의해서 사원 번호만 알아도 부서 이름, 부서 관리 사항 다 결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함수적 종속성이 존재하면 여기에 부서 번호가 사원의 이름, 관리 사항 번호를 결정한다가 있죠. 비주요 애트리뷰트가 여기에 생일, 주소, 부서 번호 얘네들은 다 비주요 애트리뷰트죠. 키가 아니니까 이 릴레이션에서. 이 비주요 이 세 개의 애트리뷰트들은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아니고 직접 함수 종속이거든요. 이행함수 종속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D 넘버가 결정한다고 했던 D네임, D 관리사원 여기를 넘어가는 이 시점 부서 번호, 부서 이름과 부서의 관리사원이라는 이 두 개의 비주요 애트리뷰트는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성립하죠. 그렇죠? 사원 번호로 해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D 넘버가 있죠. 얘를 거쳐서 결정하죠. 이게 이행함수 종속이죠. 기본 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에요.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얘는 함정 유형이 만족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행함수 종속이 기본 키나 키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이런 테이블도 실제 데이터 테이블 선택값에 보면 값들의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값을 전하면. 근데 또 문제가 돼요. 값의 중복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를 삼정규형으로 정규할 수 있겠죠. 적분법은 간단해요. 삼정규형을 위반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부대해내면 돼요. 떼내면 돼요. 별도 테이블로 릴레이션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저기 비교되게 만드는 조건이 부서 넘버, 부서 네임, 부서 관리 사원 번호를 떼내요. 떼내고 남는 나머지가 따로 릴레이션이 되겠죠.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 번호와 이렇게 참조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함수적 종합성이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행함수 종속이 발생하지 않죠. 1정규, 2정규, 3정규로 쭉 봤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테이블로 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함수적 종속성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져서 봤더니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함수 종속인지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키 개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따졌더니 뭔가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해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개념적 설계를 잘 그려놓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근데 개념적 설계를 할 때 뭔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합쳐서 나오는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함수적 중복성을 가지고 정규화를 통해서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향후 여러분이 DB 설계에 뭔가 관여할 여건이 있다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난 앞으로 DB 설계 안 할 건데 난 개발만 할 건데 프로그램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개발자 회의를 하든 어느 곳에 가면 물론 이미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아마 같이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3학기라면 많은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이제 개경프 실전풀 점점 올라가면 데이터베이스를 모르고서 회의에 있으면 왠지 무한하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모르고 개발자 회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 모르고서는. 같이 회의를 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계속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네. 프로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데이터
자료 구조 그리고 DB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개발 설계 논의할 때. 근데 그걸 하려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기본 지식으로. 이걸 알고서 설계에 대해서만 이건 있어야 되고 빠져야 되고 뭐 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그건 모르겠는데 느낌상 얘는 분야야 되고 뭐 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상당히 다르겠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닌데 한계가 있다. 알아야 돼요. DB 설계에 대해서. 진짜 DB 설계하는 사람은 더 깊숙이 많이 알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베이직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그냥 알고 있어요. 개발자. DB를 내가 완전 내 주업이 DB 관리자,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개발자라면 알아야 돼요. 정규화 1번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정규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에요. 중간 아닌데 저희 그 중간보다 지필로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다음 주에 보나요? 지필로 본다고요? 저희가? 아 중간보다 지필로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중간 시험을 보고서로 대체한다 그래요. 죄송해요. 딴 거나 순간 착각을 했어요. 원하면 보고. 시험 보고 뭐 보강 한 번 더 하면 되죠. 수업 나갈 때 많은 거 같아요. 엄청난 원망을 받았다. 바로 정규화 2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질문이 없어요? 분위기가 빨안 네. 아시겠죠? 해도 돼요? 네, 시험에 대한 거 여기서. 해서요. 정규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기본 키가요. 네. 인간하고 다른 어떤 기본 키 외에 특성이 현실적 중수성을 갖지 않다는 게 기본 키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함수적 중복성이 없게 만드는 게 좋다. 한계 릴레이션으로 테이블에 그게 약간 느낌으로 와닿은 거죠. 그럼 좋을 것 같다고. 실제 정규화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대부분. 기본 키 또는 키가 아닌 애들은 다른 어떤 애트리뷰트를 함수적으로 결정하는 애가 없게끔 만들어요. 대부분. 그게 있는 순간 값의 중복이나 뭔가 생겨요. 이상한 현상. 잘 느낌이 잘 잡으시죠? X가 Y를 결정한다 했던 그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뭐가 뭘 결정한다. 왼쪽에 있는 거. 얘는 주로 기본 키 또는 어떤 키만 있게 만드는 게 대부분 심플하고 좋은 설계가 대부분이에요. 정규화 2에서 좀 볼 겁니다. 관련 내용. 또 다른 질문 있으시고. 정규화 좀 더 어려운 얘기 할 건데 앞에서 앞부분에 색깔 친 것을 빨리 털고 가야 돼요. 클리어 해줘야 돼. 클리어 했어요. 자, 정규화 이건 갑니다. 클리어 하다니까. 네. 자, 학습 목표는 앞에 하고 계속 이어져요. 정규화에.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할 때 정규화를 적용해서 좋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또는 스키마를 이게 진짜 좋은 건지 검증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규화 1번 때 봤던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뭐가 나와요.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 맵핑을 쭉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테이블. 이것을 또는 개념적 설계를 난 그림을 다 안 그리고 바로 테이블로 바뀌었어. 또는 릴레이션을 하면 어쨌든 결과는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제대로 한 건지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는 거라 답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설계인지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검증하지? 함수적 중독성 개념을 이용해서 정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또는 검증 과정에 조건, 좋은 설계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규화, 분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 1, 2, 3 정규형을 본 거예요. 세 가지.
1, 2, 3 정규화 하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실 모델을 사원 번호가 사원의 이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A가 B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 이렇게 수식으로 줘도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막 저기 경우의 수가 많았어요. 네. 근데 내가 그 경우의 수를 다 찾을 건지 네.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했던 건 함수적 종속성의 클로저를 계산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함수적 종속성의 클로저를 다 구하라는 그런 문제 또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그냥 그 뒤를 위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론을 진짜 할 수 있나 이걸 위해서 연습을 한 거고 모든 함수적 종속성을 다 구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비형은 위배하는 게 뭐였어요? 일정비형은 뭐가 아니에요? 원자. 원자가 아닌 거. 이정비형은 뭐가 문제였어요? 문자. 네, 구분함수 뭐에 대해서? 기본키에 대해서 구분함수 종속인 게 문제였죠. 삼정경은 뭐였어요? 키에 대해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비주의 엑스가 그게 정의였었죠. 그 조건을 따질 수 있으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그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조건을 따지는 게 시작입니다. 조건을 따져서 위배되는 걸 찾으면 반 이상 성공합니다. 위배되는 애를 대부분 경우에 테이블로 분리해줘요. 분해. 그게 정규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따져야 되는 거고 네. 워크벤치가 아니니까. 못하죠. 워크벤치에만 이걸 해주려면 추론 엔딩이 들어가야 돼요. 함수적 종속성이나 이거. 훨씬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함수적 종속성을 입력해주고 그 종속성으로부터 얘가 이행함수 종속인지 아닌지 추론 규칙이잖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엔딩입니다. 지식 나누기 시스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나오는 추론 어쩌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게 들어가야 지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또는 막 추론하고 뭐 괴기성이니 부가성 이런 거 했잖아요. 의사 이해성. 이게 다 추론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저걸로 여보요? F 저걸로 함수 부분 정속성 그런 걸 어떻게 하는 수 있어요? 아까 저걸로 이제 기본 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걸로 기본 키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정교화를 판단하는 거는 이거 자체는 정교화를 이걸로 판단은 안 되고요. 완전 함수인지 부분 함수 종속인지 따져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계산할 문제죠.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직 저걸로 그걸 검증하면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안 나온 거야. 지금 앞에서 자료로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강의자에서 설명을 했죠. 그게 이종경 설명한 부분함수 종속을 설명했죠. 완전함수 종속 쭉 설명했잖아요. 네. 그걸 미비하는 게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죠. 네. 아니 저걸로 부분함수 정속성을 표현하는 거는 세포 형식으로. 페퍼 형식으로 네. 부분함수 종속은 페퍼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해야겠죠. 그 키에 대해서 얘가 후보 키라고 돼 있는데 기본 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하나에 빼서 여전히 성립하는지 따져야겠죠. 저걸로 한다면. 저걸로 그거 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이걸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하려고 만든 건 아닌 거예요. 이게요? 네. 또 개념이 아니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하려고 우리가 만든 게 맞나요? 그걸 하려고 만들었냐? 세포를 정확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액티비티의 클로저는 키 개념. 네. 네, 키개념을 따질 때마다 네. 쓰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걸로 무궁무진하죠. 수학에서 더하기는 뭐 하려고 배워? 곱하기 하려고 배우나? 저한테 그런 질문으로 느껴져요.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더하기는 곱하기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세요 지금?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까 콜럼 리스트 이렇게 좀 약간 전 페이지 아까
어디 페이지로 가야지? 이거 지금 가기자가 바뀐 거예요. 예, 요 대충 요 페이지라고 치면은 네. 실제로 저희가 테이블을 같은 이제 어트리뷰 그러니까 뭔가 사실 실제 객체를 이렇게 좀 자료화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키랑 어떤 그런 컬럼 값 관계가 좀 우리는 좀 추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행공속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냥 저희는 감각적으로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프로젝트 넘버가 딸려 있으면 그 뒤에 게 그냥 이런 거 안 배워도 사실 곰곰이 보면 아 이거 쓸데없이 붙어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이걸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실제 느낌이랑 네. 일일이 따져봤을 때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는 안 나요. 거의 비슷한 거. 설계를 몇 번 해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대부분 실제로 함수 분포 따져보면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직관부터 시작하거든요. 직관적으로 한 게 보면 중국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론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명하고 네. 맞는 느낌이고 그걸 이론화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자구알 같은 경우에는 대충 맞은 것 같은데도 곰곰이 따져보면 틀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구알도 사실 잘못되는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고요. 더 큰 확률로 대부분의 경우 느낌이 맞아요. 네, 더 많아요.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케이스 이거 조심해 이런 거에 따지잖아요. 배울 때는.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신 거고 사실은 대부분은 직관이 맞아요. 직관을 증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사실 설계도 느낌상 그런 것들 따지고 아닌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또 질문 없어요? 뭐 해도 되는 거야, 태우고? 네. 좀 더 어려운 거 하도 되는 거예요? 뭔가 쉬운 개념을 굉장히 어렵게 배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설계인가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도 이게 진짜 여러분 잘 만든 프로그램도 따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거 공부해야 돼요. 컴파일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컴파일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 짜는 건 쉬워요. 이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자를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 막 비고 계산하잖아요.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관적으로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걸 증명하는 건 어려워요. 비교 횟수 비고 계산해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맞고 좋은 거냐를 증명하는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순 개발자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직관에 해도 돼요. 잘못했으면 혼나고 다시 고치는 거죠. 그런 길을 갈 것인가. 내 스스로 이게 진짜 맞는지 증명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가 돼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잘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모르죠. 뭔가 느낌은 껄쩍지근한데 그 껄쩍지근한 게 뭔지 풀스틱이 없어요. 함수적 종속성의 추가 개념을 하겠습니다. 앞에 안 봤던 추가 개념은 좀 더 배워요. 물론 우리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막 증명하고 어쩌고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쫙. 정규화해서 증명하는 문제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빠지면 여기 넥스트 수업에서 그런 게 다 빠진 거예요. 함수적 종속성 집합의 동등성. 두 개의 함수적 종속성 집합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F하고 G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F의 모든 함수적 종속성이 G로부터 추론될 수 있고 또 반대로 G의 모든 함수적 종속성이 F로부터도 추론될 수 있다면 서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동등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F하고 G를 두 개를 봤을 때 달라요. 근데 두 개를 클로저를 구해요. 이건 함수적 종속성의 클로저입니다. 지금 애트리뷰트의 클로저가 아니에요. 클로저를 구해봤더니 같더라. 그러면 두 개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용어는 커버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F가 G를 커버한다. G가 F를 커버한다. 서로 커버하면
두 개는 동등해요. 다 비슷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커버의 정의를 하면 이 위에 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G의 모든 함수적 종속성이 F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면, 즉 G의 클로저가 F 클로저의 부분 집합이라면, 진 부분 집합이 된다면 F가 G를 커버, 덮는다라고 표현해요. 커버할 수 있다. 자, 이런 함수적 종속성에 아까 여러분 역시 풀어줬는데 제가 최소한 추론 규칙에 대해서 각각의 한 개 이상씩은 적용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다 적용하다 끝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유한 집합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함수적 종속성의 클로저를 구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은 모든 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소화된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추론하면 계속 확장되겠지만 최소화하고 하는 미니멈 집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미니멈에 해당되는 함수적 종속성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따져요. 첫 번째, 함수적 종속성의 모든 오른쪽 표현 애트리뷰트, 왼쪽이 오른쪽을 결정한다. 오른쪽은 왼쪽 위에서 의존한다. 종속된다. 오른쪽 편 애트리뷰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오른쪽 하나만 있다. 이걸 우측편 애트리뷰트의 최소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X가 A를 결정한다라는 종속성이 있는데 X의 진 부분 집합 Y에 대해서 X를 Y로 바꾼 겁니다. 지금 X가 Y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X를 Y로 바꿨다는 얘기 뭐예요? X에서 뭔가 애트리뷰트 하나를 뺀 거예요. 뭔가를. 그렇죠? 뭔가 빼고도 교체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성립한다면 또 뺐을 때 뺐는데 그대로 성립한다면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꿔도 된다면. 근데 이렇게 뺐는데 될 수 없어요. 동등한. 바꿨더니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X를 더 이상 줄이면 안 돼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이것이 좌측편 애트리뷰트의 최소화예요. 왼쪽에 있는 건 최소로 줄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최소화시키고 왼쪽에 최소화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함수적 종속성 집합 F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한 개의 함수적 종속성 하나를 선택해요. 여러 개 있었는데 종속성 집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빼버렸어요. 종속성 하나를 빼버렸어. 빼버렸는데도 만약에 하나를 빼버렸는데 기존에 있던 거하고 동등하다라는 얘기는 최소가 아니겠죠.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함수적 종속성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등하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그 얘기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최소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함수적 종속성 집합의 최소화예요. 그 집합 안에 함수적 종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버릴 수 없다예요. 함수적 종속성의 우측을 최소화하고 좌측을 최소화하고 종속성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최소화된 상태예요. 함수적 종속성의 최소화된 상태. 이해되셨나요? 함수적 종속성이 있어요. 우측을 최소화시키고 좌측을 최소화시켰어요. 우측과 좌측이 최소화된 종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최소화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니멈 커버라고 부릅니다. 최소화된 함수적 종속성 집합을. 최소 미니멀 커버라고 부르고 또는 F민 최소 집합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보기는 같은 의미예요. 함수적 종속성을 최소화된 상태 F의 민은 미니멀 커버 최소 덮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최소 덮개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줄이고 할 때 추론 규칙을 무엇을 적용했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리즘을 쓰면 알고리즘도 비슷한 코드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처음 봤을 때만 그러고 하나씩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측 최소화, 좌측 최소화, 그리고 함수적 종속성 집합을 최소화. 세 가지 단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함수적 종속성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F가. 그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우측편 애트리뷰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함수적 종속성 집합의 각각에 대해서 x가 a1부터 an까지 결정한다는 이런 식의 함수적 종속성이 있으면 얘는 우측편 애트리뷰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x가 a1을 결정한다. x가 a2를 결정한다. x가 an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우측편 애트리뷰트가 하나씩만 나타나죠. 최소화됐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성 개수는 늘어났죠. 네. 그렇죠? 우측편은 최소화됐지만 종속성은 이렇게 한 개로 표현됐던 게 n개로 표현된 거잖아요.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서는 함수적 종속성 x가 a를 결정한다라는 게 있으면 이 모든